이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 수행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직무에서 혹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떨까요?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내가 성과를 내고 있는가 고민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답을 가지시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하시는 일에 잘 안 되면 뭔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거나 이럴 적에 이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뭔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는 왜 사는가? 제가 부모 교육하면서도 이 질문을 많이 던지고 부모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라. 어떻게? 너는 왜 사니? 하고 물어보세요. 답변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요. 삭시 파란 친구입니다. 답변하지 못하는 아들, 딸이 있다면 삭시 노란 친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성공하고 뭔가 성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왜 살지요? 이 이야기 가지고 오랫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민하십시오. 나는 오늘을 왜 살고 있지? 내일 살아야 된다면은 내일 살아야 된다면은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는 것이 달리기에 경주한다면은 목표 지점을 알고 내가 우승을 해야 되겠다.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하고 출발선상에 선 사람과 아예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출발하셔서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재단의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성과를 내려면은 1번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2번 질문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서 2번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두 질문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면서 1번 질문은 목적 의식이고 2번 질문은 목표 의식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재단에서 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오늘 신입사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여기 들어올 적에 왜 들어왔죠?
이유가 분명히 있었나요? 혹시 다른 직장이 없었어? 혹시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가 어떻다니까? 혹시 이런 일 때문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의 답변은 나름대로 가지고 계셨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치면은 나옵니다. 목적의식이라고 치면은 인터넷 이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트 형제와 사뮤엘 피어폰 랭이라는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요. 라이트 형제나 랭리 교수는 두 사람 다 나르는 비행기를 동력이 달린 비행기를 타고 날고 싶은 목표의식, 목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일관된 목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라이트 형제는 무엇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비행기를 만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우선 달성해야 될 목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행기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일에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랭리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제작이 목표 의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은 뭐였느냐? 무슨 목적 의식을 가졌느냐 하면요. 비행기를 만들게 되면은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의식을 가졌고 한 사람은 부와 명예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진 랭리 교수 결국에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제작했습니다. 1903년 12월 7일 유인 동력 조종 비행기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랭리 교수는 바로 비행기 제작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진짜 목적은 부와 명예였기 때문에. 부와 명예 누구한테 뺏겼나요? 라이트 형제에게 뺏겼기 때문에. 예,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안산시 청소년재단의 돌적에 어떻게 어떤 이유로 들어오셨나요? 그 이유를 찾고 제대로 들어오셨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미션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매일 변화되는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며 기필코 성과를 낼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던 라이트 형제 결국은 만들었고요. 정말 그 유인 동력이 달린 비행기 때문에 그 이후 계속 발전했죠. 한 200년간 계속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비행기 모습이 있던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오실 적에 내가 청소년재단에 들어오면은 안산시 청소년들의 어떤 희망을 주고 안산시 청소년들에게 어떤 번영과 어떤 행복을 줄 것인가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은 단순히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직장이 필요해서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나요? 랭리 교수와 라이트 형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신지 이미 잘 알 겁니다. 애플은 경영하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는가? 왜 애플사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일까? 애플사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만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대부분 이들의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이 좀 틀립니다. 누구하고?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사고와 표현 방식하고는 틀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고와 표현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이 방식은 행동 유발이 안 되지만은 이 방식은 행동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애플에서는 애플의 골든 서클이라는 이러한 동식원을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제일 안에 Y가 있고 두 번째 How가 있고 끝에 What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나 대부분의 연사들이나 대부분의 리더들이 뭘 먼저 하느냐? 무엇을 먼저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뭘 할까?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세우죠. 뭘 할까? 사업 계획서부터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추진할까? how를 세우고 그리고 이거 소목자. 보통 이러한 구조로 경영을 하거나 이러한 구조로 사고하고 이러한 구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랬을 적에는 행동 유발이 쉽지 않습니다. what을 이야기하고 how까지 이야기하고 why는 없습니다. 왜 내가 살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재단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재단에 들어온 이상 사업 계획서 해야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참여해라. 그리고 이거 소먹자. 이렇게 일하는 사고방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적이고 혁신적이 되려면 사고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먼저 why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왜 사는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를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재단에 출근하든 어느 조직에 가서 뭘 하든 시작하는 사람과 이걸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엇부터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부터 시작하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시작해야 될지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까지는 했지만은 결과로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 평생을 어쩌면은 성과 없는 사람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그 학습을 공부법을 강의를 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너 왜 공부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못 냅니다. 그런데 질문을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왜 공부하는지를 이유를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수한 성적을 받습니다. 행동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오늘 뭘 해야 되지? 내일은 또 뭘 해야 되지? 올해는 또 뭘 할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요.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결과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그렇게 운영할 적에 애플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선점하고 많은 경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고를 바꾸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왜 만드느냐 이거죠. 왜 만들까요?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다는 Y를 먼저 찾았기 때문에, 이유를 먼저, 가치를 먼저 찾았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이유를 알고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직무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고 뭔가 창조적이고요. 뭔가 차별화됩니다. 안산시 청소년 11만에서 지금 9만에 줄어든 이 청소년들, 초, 중, 고, 대학생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쟤네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저는 제가 청소년을 할 적에 가출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청소년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보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좀 더 확대돼서 얘네들이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그것이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할 이유가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될까요? 여가부 장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예, 경기도, 서울시에서 하다가 경기도 왔고, 경기도에서 안산시 청소년만이라도 행복하게 하자.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를 다시 도전하게 되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라는 가치를 제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와 명예나 모든 것들은 다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박사를 하게 된 동기였고요. 그것이 관장을 하게 된 동기였고, 그것이 법인을 만드는 동기였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가정도 뒤로, 교회마저도 뒤로, 다 뒤로 넘기고 오직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내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는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나 이거 할래. 여러분, 그거 하려고 오셨다면 그것만 하면 결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다양하게 많이 비교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결심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9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만 4천 명의 안산시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까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과업, 사업 하나하나는 바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적을 향한 안산시 청소년 행복이라는 그 가치로운 목적을 향한 오늘 내가 안산시 청소년재단에서 이 시설에서 내가 오늘 이 사업을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1단계 목표다. 예. 그랬을 적에 그 목표는 성과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을 일하는 방식을
Y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까? 그리고 이거 사가라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애플은 그렇게 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what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이제는 why부터 먼저 찾아라. 다시 질문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왜 내가 사는가에 대한 이유부터 먼저 찾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지나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간다?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과를 내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취스러워지려면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지? 그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시면서 국어 공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 있던가요? 여러분 국어 공부 왜 하는지 국어 교사가 그 질문을 하시던가요? 대한민국 교육에 그 이야기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국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국어를 하자, 무엇을 찾는 것보다는 이유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국어 공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한 답을 찾으면요, 국어 공부 전체가 훈련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메타 열정주가요, 이유를 먼저 찾는 데서 메타 열정주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메타 열정주를 하려고 하면 열정이 안 나옵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오늘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찾고 오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지금까지의 태도나 지금까지의 모습과 지금까지의 사고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너 수학 공부 왜 하니? 여러분 국어 공부 왜 하는지 여러분 답변을 가지시고 있나요? 국어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국어 공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답변해 보십시오. 대학까지 나오셨잖아. 제가 대학 졸업한 석 박사한테도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럼 그 헛공부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정확하게 답을 찾아갈 수 없고요. 성과 낼 수 없습니다. 제 슬로건이 톡에 나옵니다.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제 개인 법인의 슬로건입니다. 지금도 홈페이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방법을 바꿨습니다. 청소년 체인지 메이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슬로건. 다시 바꿨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당기자. 청소년들을 청소년의 체인지 메이커로.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교육 계획에 이렇게 설정을 제가 했죠. 목표. 지난번에도 잠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쓴 이 책입니다. 이거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사서 지금 닳도록 벌써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런데 깨달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바로 애플사의 사고방식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나요? 이는 없겠지만 만약에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분명한 사는 이유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스마트한 목표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를 내가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리에 기록하면서 매일매일 오늘의 목표를 정하고 이번 주 목표를 정하고 이번 달 목표를 정하고 올해 목표를 정하고 하나하나씩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목표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부터 먼저 달성하고 후순위 순으로 목표를 집중하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할 적에 다 이런 순으로 할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천 방안 다 만들어 놓고 어떨 때 때로는 예산 앞서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행동하죠.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의 일하는 방식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도 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목표 혹시 기록해 놓고 있으신가요? 목적의식과 목표의식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목적의식과 목표의식 제가 분명히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만 확실하다면요. 저는 재단의 모든 직원들이 확 달라질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분, 우리 모두가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 속에 그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목적의식과 목표의식 속에 재단에서의 역할이 규명되어진다. 아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행복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고
개별적인 성과와 성취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트레이시의 그 목표 성취의 기술 속에서 쭉 제목만 제가 옮겼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표가 없다면 왜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 설정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트레이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시라는 사람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난다. 혹시 보험회사나 마케팅을 하는 세일즈 업계에 있었던 분 있으십니까? 저는 공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제가 공대를 나왔을 적에는 바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군대를 갔다 와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강사하기 전에 제가 잠시 무슨 일을 했는지 브리테니커 취업했습니다. 그 당시 브리테니커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세일즈맨이지만 대학 졸업자만 몰았습니다. 제일 처음 간 것이 브리테니커였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가서 세일즈를 해야 돼요. 약국, 병원을 다니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팔로 다녀야 돼요. 첫 번째 한 것이 오늘의 타켓입니다. 5줄, 오늘의 타켓이 5줄. 이게 선포돼요. 그러면은 7가지 외치고 나갑니다. 제가 딱 한 달 만에요. 한 달 만에 서열 2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때로는 비행기 타고 제가 강의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세일즈맨들이 보험회사 출근하면은요 그날 타켓을 딱 줍니다. 그 타켓을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찍습니다. 보너스를 찍습니다. 기업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이렇게 하시라. 예. 또 보조금은 이렇게 확보하시라 라고 타겟을 정해서 성과급을 정하는 방법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몰라서 안 할까요? 저는 거기 익숙해 있는 사람. 여기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적에 정확한 목표 정하시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 하나하나씩 달성되어 갈 적에요. 성취되어 갈 때 성취감, 자존감 높일 뿐만 아니라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목적의식이 성공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도 오늘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회복 탄력성 여러분 뭔가요? 잘 아시죠?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실패나 스트레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실패했더라도 다시 튕겨서 올라서는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뭔가요? 회복 탄력성. 그냥 한 번 실패했으니까 나는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만할래. 왜 나는 실패만 하지? 2번, 3번, 4번 좌절되고 실패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회복 탄력성 제로인 사람이 뭐 할까요? 자살.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인내, 회복 탄력성, 만족 지연이라는 모습도 필요합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고 극복하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열정,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중간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끝까지 목적의식이 정확하다면 그 목적의식을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간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 이 회복 탄력성은요.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이렇게 해서 회복 탄력 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성입니다. 긍정성. 여러분들은 혹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감사.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낙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긍정성입니다. 이 긍정성이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회복 탄력성을 높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실수를 덜하지만 정작 실수하면 그들의 뇌는 반응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욕하면 거기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회복 탄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세요. 가장 기본은 긍정성입니다. 긍정주의가 중요합니다. 긍정심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저 친구 왜 부정적이지?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부정적인 사람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절대 진급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성취도 힘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오늘부터 조금 내가 일하는 방식에서 조금 반드시 이유를 찾으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지? 거기부터 찾으세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부터 먼저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방법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끝까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내 스스로 긍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달려가신다. 좋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조직 속에서도 그러하지만은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 인생 태어났으면 세상에 온 나만의 목적 의식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까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언젠가는 나만의 목적을 성취하여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며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마
저를 좀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맞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행복한 그날까지 에서 체인지 메이커, 그들을 체인지 메이커로 바꾸기 위해서 나 스스로 먼저 체인지 메이커가 되자 하고 저의 슬로건을 바꿨듯이 여러분들도 안산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 행복이라는 why,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여러분들의 업무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의미를 제대로 찾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려면 분명한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인내롭게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공적인 우리 직원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4월 정부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